동동 우리나라 최초의 달거리 형식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3월에 뭐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오빠 보고 싶어요. 에이 누나 보고 싶어요일 수도 있잖아요. 기다림의 대상이 남자인 게 확실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기다리다가 12월 되니까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가 버렸어. 그런 식으로 끝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의 정서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만 님 사랑해요. 나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는 확실하다. 총 달거리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년 있어야 되지? 12개의 연이 있어야 되는데 고려 가요는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활용이 되면서 앞에 서사가 하나 있어요. 덕을 곰배에 받잡고 복은 림배에 받잡고 덕이며 복이며 하날 나라오소이다 라고 하면서 서사가 따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위에다가 쓸게요. 지금 교과서에는 이렇게 있지만 이 시는 서사 1 더하기 본사 12 해서 총 13년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 서사 1은 후대에 첨가가 되었습니다. 왜?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후대에 첨가되었다.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궁중음악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해 봅시다. 1월달 노래죠. 정월의 냇물은 감탄사 여음구고요. 해석할 때 쳐다도 안 보셔도 되겠지. 정월의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때 되면 녹아서 흐르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이여. 여기에서의 몸은 누구야? 나죠. 홀로 지내가는구나.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동동다리. 각 연의 마지막에 있는 여음구 중에서도 각 연의 마지막에 있으면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동동다리에서의 동동은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북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쌤 그러면 의성어라고 해도 되나요? 오케이.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음성상징어라고 확인을 하면 되죠. 그러면 후렴구를 이렇게 써서 얻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후렴구를 통해서 각 연을 구분해 주죠. 각 연의 마지막에 나오니까 통일감을 주지. 어쨌든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해 주죠. 완전 신난다고. 흥을 돋아준다. 흥을 흥을 돋아줍니다. 요 정도 뜻이 있겠네요. 그러면 일수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정월의 냇물은 때 되면 오는데 내 몸은 혼자서 얼어붙어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월의 냇물과 내 몸이 서로 대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느껴지는 지배적인 정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외로움 하면 끝이지.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2월 보름입니다. 음력 2월 보름에 혹시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절에서 등 켜면서 축제하면서 노는 날이지. 2월 보름, 음력 2월 15일. 축제 이름도 있습니다. 연등절. 동네 사람들 다 등 켜고 놀러 가는 예리지. 앞에 말이 빠졌지. 내가 기다리는 나의 님은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 온 세상 사람을 비추실 모습이로다. 느낌표 꽝 역시 영탄적 어조. 나의 님이 뭐래? 등불 같다 라고 등불 같구나 라고 비유적 표현을 쓰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추실 모습이에요. 우리 오빠 예찬 하시면 되겠죠. 2월에 삐 묶어놓고 옆에다가 님 예찬. 그런데 무엇을 예찬하냐? 님의 덕을 예찬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지.
다음 4월달로 갑자기 넘어갔네요. 3월달 빼고 4월을 아니 잊어 오시는구나 꾀꼬리새요. 꾀꼬리새가 오는구나 놓치기 쉽지만 여기 돛이 쓰여져 있다. 꾀꼬리새는 때 되면 옵니다. 앞에 말이 요 정도 하나 빠져 있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시는가? 녹사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려시대의 관직명. 벼슬 하던 사람이니까 남자였겠지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녹사님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대상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어떻게 꾀꼬리 새는 때 되면 오는데 녹사님은 오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조됩니다. 또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그대는 왜 안 옵니까? 옆에다가 점점점 원망.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뭐 나올 수 있어요? 4월령 보여주면서 대상에 대한 정서가 같은 거 찾기. 그러면 원망 찾으면 된다고. 다음 8월 보름 갈게요. 음력 8월 보름 무슨 날이에요? 추석입니다. 추석은 어떤 날이야? 1년 중 제일 좋은 날이지. 8월 보름은 가윈날이지만 가웬날. 추석의 다른 이름이죠.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날이 가웬날이로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님이 없어서 내 곁에 님이 없어서 오늘 추석인데 그 추석도 별로네. 시에서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정서는 뭐예요? 쓸쓸함이지. 마치 이런 느낌? 크리스마스면 뭐하냐? 남친 여친 없이 집에서 재방송 영화나 보고 있는데 오늘 좋은 날 아니야. 이런 얘기죠. 10월달 보러 갈까요? 10월에 여기 계속 괄호되고 있죠. 점여놓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저도 뭔진 잘 모르는데 보리수나무 꺾어서 이렇게 껍질 벗기고 쭉 빨아먹으면 뭐 단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점여놓은 보리수 같구나. 누가? 내가, 나.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갈 사람 아무도 없나 봐. 나 지금 버림받았어. 버림받음.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것, 여기에 보리수 나무는 화자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왜? 버림받았습니다. 나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10월에 느껴지는 정서는 버림받았다. 한탄.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다음 작자미상의 황계사라는 노래가 있고요. 주제는 그리움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황계 무슨 뜻이니? 노란? 그렇지. 시작해 볼게요. 일조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여 소식조차 끊겨서 이런 거지. 하루아침에 이별하고 소식조차 끊겨서 하루아침에 이별했으니까 당연히 슬프고 충격받았겠지. 그런데 소식조차 끊겨져 있으니까 근심 걱정, 시름이 심화되는 상황인 거죠. 자네 정말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옆에다가 요렇게 큐 이렇게 할게요. 당신 못 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못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조금 더 키워드릴게. 이 아해야 말을 듣소. 근데 봤더니 밑에 볼게요. 이 아해야 말을 듣소. 이 아해야 말을 듣소. 이거 자꾸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후렴구.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렇게 나하고 님 말고 제3자죠. 제3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제3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시오. 아무한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적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야해야 내 말 좀 들어보소. 황혼이 저문 날에 개가 짖어서 못 오는가? 자네 못 오는가? 왜 못 오는가? 해질녘 개가 짖어서 못 오는가? 옆에다가 A 요렇게 써놓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주고 있는 거지. 하지만 대답이라기보다는 추측에 가깝죠. 개에다가 세모 표시해 놓읍시다. 개만 없으면 우리 오빠 올 수도 있는데. 이 아이야 말을 듣소. 춘수가 가을물이 만사택하니 봄물이 사방의 연못에 가득하니 물이 깊어서 못 오는가? 물에다가 세모. 물 때문에 못 오는가? 또 자기가 추측한 내용을 대답을 해주고 있죠. 이야해야 말 좀 듣소. 하운 여름 구름이 다기봉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한 봉우리마다 끼어져 있으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산이 높아서 못 오는가? 산에다가 또 역시 세모. 아, 나예님은 왜 못 올까? 개가 짖어서, 물이 깊어서, 산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물어보고 추측해서 대답해보고 있는 거지.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이거 여러분 어디 소설에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렇지. 구운몽의 일부를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구운몽은 시적 화자의 정서나 상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구운몽을 인용했습니다. 일단 끊고 옆에다가 주저리 쓸 말이 많습니다. 이 시의 주된 정서와 거리가 멀다. 주된 정서와 거리가 멀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놓은 건 뭘까요? 이 황계사라는 건 사람들 앞에서 관객 앉혀놓고 노래 부르는 거거든. 구운몽이 엄청 완전 초히트 친 소설이니까 일부분을 얘기해서 사람들 재미있으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주된 정서와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대중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대중이 좋아해. 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래의 제목 뭐라고요? 황계사. 황계사라고 하는 노래의 대중적 성격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구나. 대중적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할게요. 어떻게? 세 줄 전부 다.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징이는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을 한다. 다음 페이지 한 줄 더 이어서 체크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화자 좋을시고까지. 지화자 좋을시고라는 건 요거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도 어떻게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아, 전체적 맥락과 다릅니다. 말이 귀찮아도 쓸 거예요. 전체적 맥락과 다르다. 이질적이다. 아, 이거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라고 그랬었지. 노래로 불리던 현장이 사람들 이런 장면 좋아해. 통속적이라 그러죠. 노래로 불리던 현장의 통속적인 유흥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요 정도 됐나요? 우리님 안 오고 있죠. 그런데 언제 올 거야? 병풍에 그려놓은 황계, 노란 닭, 수탉이 두 날개를 둥덩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려서 휘두르면서
사경 1점. 요 찾아봤더니 대충 오전 1시 반 정도예요. 오전 1시 반 정도에 날 새려고 꽃기요 하고 울면 그때 오려고 하는가? 자, 여기에서부터 꽃기요 하고 울거든. 그림으로 그려놓은 닭이 소리를 낸대. 어떤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해서 너 그때 되면은 오려고 그래? 진짜 안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 느껴지는 정서는 진짜 너 안 올 건가 보다. 절망감이 느껴지겠지. 자네 어이 그리하여 아니 오던고 어이하여 그렇게 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요렇게 잘라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절망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죽어서 황하수 중국의 황하물이 되고 나는 죽어서 도대선 큰 나룻배가 되어서 역시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너는 죽어서 물이 되고 나는 죽어서 배가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땡땡 반복.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어화 두덩정 떠서 놀자. 시적 화자의 소망. 우리 평생 떨어지지 말자. 저 달아 보느냐. 잠깐 갑자기 등장한 이 시의 청자. 님 계신데 명휘 그 빛을 빌리렴은 그 빛을 빌리렴. 나도 님을 보기. 이 아해야 이 말 듣소. 여기까지 끊고 그래 죽어서 넌 물되고 나는 배되면 만날 수 있겠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헛되기는 하지만 기대감이 있다. 근데 이미 청자가 아니잖아요. 뭐가? 청자가 청자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의 저 달아보느냐라고 해서 달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니까 이 순간만큼은 전체적으로는 님에게만 하고 있는 얘기지만 달이여 그대도 나의 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끌어놓은 데가 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네, 여기 요만큼이 기대감 느껴지는 부분. 추월이 양명휘하니 가을 밝은 달이 밝은 빛을 뿌리니 가을 달이 빛을 뿌리니 달이 밝아서 못 오던가 너무 밝아서 못 오는 거야. 앞에다가 A. 어디를 가고서 너 아니 오더냐 물음표. 지화자 좋을시고 역시 요것도 어떻게 시 전체의 정서와는 조금 어긋나 있죠. 자, 앞으로 잠깐 돌아오셔서 물어본 거 하루아침에 헤어져서 소식이 끊겼는데 자네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자, 형광펜 있으면 또 색깔 칠해 볼게요. 어디에다 칠해 볼 거냐. 한 요 정도 칠해 볼까? 여기 요렇게 물어보죠. 대답하지. 자기가 추측해서 또 대답하죠. 자기가 추측해서 또 대답하고 있지. 세 군데. 그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더. 여기 A라고 써놓은 거. 가을 달이 너무 밝아서 못 오는겨? 요렇게. 어머, 달에다가 세모 표시 했었어야지.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죠. 세모 표시 어디에 했어요? 개, 물, 산, 달. 여기에서에 나타나 있는 개, 물, 산, 달 전부 다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다 라고 확인. 그 다음에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써놓을까요?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고 있죠? 자문자답 형식. 이것을 통해서 님과 나 사이의 단절감 느끼죠. 단절감을 느낌.
그리고 야, 이 정도 상황인데도 안 오냐 이 나쁜 놈아,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요런 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놔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요러한 형태 보기 쉽지가 않으니까 밑에다가 별표, 아, 이 노래의 형식적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1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노래로 하고 있죠? 뻣뻣하게 이렇게 서서 노래할 거야? 몸짓 발짓 하면서 뭔가 액션이 조금 들어가겠죠? 발림이라는 게 있어. 발림. 괄호 열고 몸짓. 다음 2번, 다른 이야기를 엮음. 구음목 나왔잖아요. 3번 후렴구 있고요. 그 다음 4번, 문장 자체가 오냐? 언제 오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못 오냐? 라면서 부정형의 문장, 의문형의 문장, 부정형,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써 놓으시면 시글의 전체의 형식상의 특징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 문제 또 같이 풀기는 할 거지만 오케이, 3번 4번 같이 풀러갈게요. 뒤에 3번, 황계사는 조선 후기에 크게 인기를 얻은 12가사 중에 하나로서 12가사, 노랫말의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며 반복과 병렬, 후렴구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작가의식에 기반해 일관적 주제를 담아내기보다는 일관적 주제 X,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으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고 조합해서 노랫말을 구성합니다. 기존 작품 표현을 차용할 때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원문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 과정에서 원래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용된 구운몽 그 장면은 주제가 좀 어긋나 있어? 차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삽입되며 작품에 전달하려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납니다. 작품의 완성도보다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한 겁니다.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 앞에 제가 써드렸죠? 그 부분 밑으로 내려오자. 조선 후기 공존했던 다양한 작품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유행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으면서 황계사와 연관이 있는 것. 첫 번째, 상사별곡이라는 가사에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끊기니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상사별곡. 옆에 3-1번 49페이지에 1번, 하루아침 이별 후에 소식조차 끊겨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상사별곡에 사용된 표현을 차용한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럼 밑에다가 한번 써야지. 얘는 화자의 상황. 밑에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성을 쌓고 너 어쩜 그리 안 오냐? 비슷한 구절 있죠? 옆 페이지 3의 2번.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던가? 자네의 그리하여 아니 오던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사설시조를 차용해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나쁘지 않지? 똑같이 쓰지 않았으니까. 밑으로 올까요? 춘수만사택, 하온다기봉, 추월양명이, 동명수고송. 무슨 뜻이에요? 봄물은 동서남북 연못에 가득하고 여름 구름은 봉우리에 가득 껴있고 가을 달은 밝은 빛을 뿌리고
겨울의 령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언덕? 아닌데 대관령 할 때 그 령을 뭐라고 해야 되지? 고개. 겨울 고개는 빼어나고 외로운 소나무가 있다 라는 도연명의 사시에서 어머 요 부분 차용한 거 우리 아까 확인했죠? 옆 페이지 3의 3번 도연명의 사시에서 한문 표현 일부 가져다가 쓰면서 읽기 쉽게 뭐뭐가 뭐뭐하니와 같이 토를 달아 변형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대사가 대노하며 말하기를 어쩌고저쩌고 김만중의 구운몽 옆에 4번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팔선녀를 희롱한다. 지화자 좋을시고 주제와 거리가 멀다.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윤성을 반영해서 구운몽 차용했다. 맞죠? 마지막에 벽 위에 그린 황계 수탉이 뒷날개를 탁 치며 김목을 느려서 회회쳐 울도록 그때까지 놀자. 어머 이 시조는 일단 주제는 놀자야. 끝없이 놀자. 옆에 5번 어디가 틀렸나 살펴보러 갑시다. 전부 다 답이었었으니까 5번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 두 날개 동덩치고 짧은 목 빼어서 사경일점 날새라고 꼬꼬고 울면 오려는가 기존 사설 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맞지.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 뭐였었다고? 놀자. 그 정서를 유지한다? 아니요. 정서는 변형시켰지. 무엇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님에 대한 원망으로 변형을 한 거지. 틀린 건 5번. 옆에 4번 가와 나는 님을 향한 사랑과 님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슬픔을 노래한다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화자 내면 심리는 가나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나타내죠. 가에서는 자신이 처한 결핍의 상황을 드러내며 어머 가의 화자는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님의 훌륭함 예찬하면서 사랑도 표현하고 동동의 화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의 화자는 의문형 형식을 빌려서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내며 이별을 지속한 원인이 자신보다 님에게 있다. 네 잘못이다 이 나쁜 놈아. 하지만 네가 보고 싶다.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음. 됐을까요? 4번 먼저 풀고 1, 2번 시작. 2분 드려요. 그렇지. 왜냐? 가의 씨는 가웬날 추석이라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추석이지 라고 말하며 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지우고 탄식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죠. 앞으로 와서 1, 2번 체크하러 갈게요. 47페이지 1번 보러 갑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만 가지고 할게요. 가, 시간의 흐름, 맞지? 3번 가에는 특정한 통사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괜찮죠? 몇 월 며칠은 무슨 날이지만 이러한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다음 잠깐만 나와 달리 가의 통사구조가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대꾸법이 딱히 쓰여져 있지는 않죠. 일단 탈락. 가에는 화자와 대상의 문답 아니요. 가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혼잣말이죠. 탈락. 가에는 계절감을 환기하는 자연물 있죠. 그거와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 동동을 부르고 있는 이 여자가 뭔가 반성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지. 탈락. 정답은 1, 2 둘 중에 하나겠네요. 나는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딱히 나는 공간 이동하지 않죠. 오히려 봄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맞다고 할 텐데. 1번 탈락.
정답은 2번인가 봅니다. 가와 달리 나에는 화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청자를 해서 누구한테? 달도 있고 이 아해도 있고 그렇죠. 2번 정답. 제3의 인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이 아해야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뒤로 넘어가서 2번 보러 갈게요.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는 누구예요? 꾀꼬리 새지. 기역 동그라미, 꾀꼬리. 꾀꼬리는 오는데 우리 님은 안 오고 있죠. 그럼 위에다 생각난 김에 씁시다. 꾀꼬리, 녹사와 달라요. 니은은 누구였더라? 병풍에 그린 황계. 황계는 어떤 역할을 할 거지? 불가능한 상황을 실현시켜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줄 거죠. 네. 지친 환희 7번의 답 몇 번? 7번이요? 2번의 답 몇 번? 그래요. 풀어놓고 대답해 주셔야지. 둘 다 자연 친화하고 상관이 없죠. 둘 다 님과 이어주는 거 아니지. 기억은 님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아, 오빠 옛날엔 좋았는데 꾀꼬리 생각하니까 꼴배기 싫어졌어. 그거 아니죠? 니은은 화자에 대한 님의 태도 변화. 님의 태도에 대해서 님의 태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기억은 문제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서 외부 세계. 저 자식 때문이야. 아니죠. 그 원인을 내부에서 자신에게 아니지. 꾀꼬리는 님을 향한 화자의 서운한 감정. 괜찮죠. 꾀꼬리도 오는데 너는 왜 안 오냐. 황계는 자신이 바라는 일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정답 5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